네, 2023년 4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을 보면서 중국이 북한처럼 험악한 말을 하는구나. 북한을 닮아가는 중국. 그러한 중국을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중국, 북한 좌파 한통속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게 닮아야 되는 건지 그 길이 맞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박지원, 이재명 그리고 주사파를 내쳐야 민주당은 살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건전하고 정확한 야당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계속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폄훼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구15. 저하고는 인연이 있는 2003년도에요. 환구15에 고구려사 역사 문제의 기계 문제인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변중이라고 하는 친구가 쓴 글이었는데, 고구려는 중국 역사의 일부다. 간단하게 말하면 중국판 동북공정을 알리는 글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대한민국의 신동아를 통해서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고구려 우리 역사다라고 하는 반동북공정 운동이 일어나서 고구려 역사재단이 만들어졌다가 지금 동북아 재단이 만들어졌죠. 그때 그 글이 실렸던 게 환구15입니다. 환구15는 영어로는 글로벌 타임스라고 그러는데 중국의 입장을 세계에 전하는 그러한 매체입니다. 이 매체가 이번에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한반도에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 러시아, 북한에 극도로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다. 야 임마, 그런 말 하고 싶은데 네가 갖고 있는 핵하고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하고 더군다나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은 더 위험한 거야.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원인 제공자부터 말 못해? 자식. 약간 욕을 썩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중국에도 군사 전문가가 있죠. 제가 요즘은 중국 안 간 지 오래됐지만 중국 가게 되면은 서점 가서 중국의 국방책, 중국 한자 백화문을 읽어내지 못하지만 뭐가 있나 늘 봤었는데, 우리랑은 좀 다른 체제로 걔네들은 군사를 풀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한 군사 전문가 숭중핑이라는 친구, 확장 억제 전략은 동맹국인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다. 미국이 하는 확장 억제는, 그것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빌미로 중국, 러시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전략 자산을 배치하기 위한 핑계다 그랬습니다. 그래, 북한을 핑계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전략 자산,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그런 거다. 자, 요 말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중국 친구들은 이렇게 봅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갖다 놔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핵 공유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확장 억제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따 다른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진칸룽, 한자는 모르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친미 성향 참모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균형을 잃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현명하지 못한 정책은 한국 국익에 반하기 때문에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그건 네가 어떻게 아냐? 민주당이 대변인들이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라고 평가를 했네요.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죠, 사실상 핵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는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공유가 느껴질 것이라고 괴변했다. 그래서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판이라고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핵공유를 실질적으로 못 받아왔다는 걸 비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 민주당이 핵공유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민주당 이런 주장 피면은 그들의 상전인 중국하고 충돌하는데 등등입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지금 이번 윤 대통령 방미에 대해서 뭐라고 탁 집어내기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잘못 떠들게 되면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문재인 노선이니까 친북 노선, 친중 노선이 와해가 됩니다. 와해가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가만히 있어도 와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노이 노들이 있고 난 다음에 마구마구 얘기했고, 보다 분명히는 판문점 노들이 있고 난 다음부터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온갖 욕을 문재인 대해서 퍼부었잖아요. 근데 그런 북한을 옹냐옹냐 하고 가다 보니까 자기 모순에 걸리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한 걸 비판하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오겠다고 하는 게 핵공유, 핵농축, 핵재처리, 공격원잠 이런 게 빠졌다고 비판하다 보면 그들도 이걸 해야 된다는 주장이 되잖아요. 모순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거친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랑 외교, 싸움 1위, 늑대같이 아주 때로 몰려다니면서 험악하게 얘기하는 그런 외교소를 펼친다 그러는데, 이 중국이, 제가 그 전에 천하체계 라는 책도 소개하면서 중국이 이 패권주의로 가고 있다. 중국이란 나라가 참 웃긴 게 1911년에 신해혁명으로 중국이 독립하잖아요. 1910년인가? 그때 멸만흥한을 내세웁니다. 만주족이 이끈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한족이 일으키자. 멸만흥한. 그래서 만주족으로부터의 독립이 중화민국의 수립이었어요. 중화민국이 만들어진 다음에 내전에 의해서 인민공화국, 중공이 들어섰지만, 그럼 그들은 만주족한테 지배를 당했으니까 만주족은 자기 나라로 보지 말아야 되는데, 청나라를 또 자기로 봐서 청나라가 확장해준 모든 영토를 자기 걸로 이어받았어요. 거기서 빠진 게 몽골하고,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빠졌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도 원래 중국의 일부다라는 거를 트럼프를 만났을 때 시진핑이가 주장하고 그랬었죠. 자기는 청나라로부터 독립해서 청나라가 패권을 행사했던 지역을 자기 영역이래. 아주 사기꾼입니다. 역사 사기꾼입니다. 자오팅양이라는 제 또래 이 친구가 천하체계를 만들면서 중국을 자꾸 이렇게 스스로 자대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나라로 만들고 있어요. 후진타오가 집권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신형 대국 강제. 자, 이제는 러시아를 대신해서 우리가 냉전을 이끄는, 미국과 더불어 세계를 이끄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라고 제의했고, 지금도 그 노선을 시진핑은 이어가고 있죠. 근데 중국이 글쎄 한번 미국이 흔들고 난 다음에 러시아보다 더 못한 나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 대단하다고 하면서 주변을 자꾸 패권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남중국해, 거기에는 필리핀도 있고 보르네오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는데, 그 둘러싸고 있는 바다 전체를 자기 바다라 그러고, 우리의 서해, 황해도 우리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서해 바다 대부분을 자기네 바다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강국이고, 그때 우리가 사드 배치한다 할 때는 소국인 대한민국이 대국인 중국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건방을 떨어요. 이 베스팔렌 체제가 되면서 국가 간의 서열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왕국인 킹덤인 영국이 제국을 굴복시켜서 우습게 보고, 제국도 왕국도 아닌 공화국이, 미국이 제국인이 왕국이 하는 나라를 더 쉽게 다루는. 옛날에는 엄격하게 제국만이 더 위대했고 한데 다 무너졌거든. 근데 지금 제국 체제를 복원하려고 하는 게 시진핑 3년이 들어가면서 중국 시스템입니다. 천하체계. 옛날에 중국은 중심이니까 종이고, 그 옆에 있는 나라는 중국을 지키는 울타리, 종번 체제. 중국은 하늘이고 너희는 하늘을 떠받드는 천하체제, 이런 식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패권을 하게 되면 제국주의의 부활입니다. 다시 봉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으로 보는 우리 같은 나라, 이런 나라가 자기 말을 안 듣는 걸로 가니까 욕이 험하게 나오는데, 이게 북한이 하는 욕 비슷하게 이걸 따라가고 있어요. 불에 타 죽는다. 그 다음에 불령 취회라 그랬나? 새가 부리가 최자거든. 그러니까 네 입을 우리 앞에 내밀지 마라, 찌꺼리지 마라, 이런 건데, 이렇게 건방진 말을 해. 말 조심하라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턱턱 하게 되면 여기서도 감정이 올라가죠. 이 햇볕 정책이라는 거는요, 우리 김대중처럼 북한한테 퍼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을 하더라도 기분 안 나쁘게 좋게 얘기하는 게 그거지, 퍼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험하게 하고 나면 상대방에서도 감정이 일어나요. 나쁜 놈 그러지 말고 나쁘게 생기신 분이네요, 이렇게 해야만 어디 빠져나가고 나중에 할 여지가 있지. 너 참 이상하다, 이 정도만 해도 되죠.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툭툭 하면은 겁을 먹고 엎어지는 세력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대드는 세력이 나오면서 더 그 나라가 불리해집니다. 제가 이리저리 통화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 미국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참 법을 공부할 때 미국의 배심원제를 참 이해가 안 됐다. 미국이나 영국에 가게 되면은 재판을 할 때 판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중에 몇 사람을 불러서 그분들이 이게 유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죄다라고 하면은 그 유죄일 경우에 형량이 얼마를 판사가 판단하는 거죠. 무죄다 그러면은 뭐 아예 그걸 끄시고. 왜 배심원들, 일반인들을 불러서 판단하게 하느냐. 경전 공부, 철학 공부를 한참 하다 보면요. 끝이 없어요. 논리 싸움이에요. 근데 논리가 세상에 통하느냐? 예, 이거 있죠. 거북이하고 토끼 달리기가 있습니다. 거북이가 먼저 출발합니다. 토끼가 따라가요. 거북이 자리에 오게 되면 거북이도 그 사이에 조금 더 갔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자리에 토끼가 따라가면 조금 더 갔을 거 아닙니까? 영원히 이렇게 가게 되면 거북이를 토끼가 못 따라잡습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 보기엔 토끼가 순식간에 따라잡아요. 근데 논리만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가면 따라가고 이렇게 가면 또 뭐 이것이 깨지는 게 영국에서 뉴턴 같은 사람들이 미분이라는 개념을 찾으면서 휙 지나가면서 찾아내게 되죠. 미분, 수학. 그러면서 이제 확 깨지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부싸움 할 때 되면은 끝없이 싸움이 이루어지죠. 이거 해명하고 나면 저게 들어오고 저게 들어오면 나중에 끝이 그럼 뭐 주먹 다짐으로 힘에 의해서 열장나고 나면 조용해지죠. 서양 애들은 서양 친구들 역사에서 보게 되면 듀엘이라는 게 있어요. 듀엘. 자, 한국이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북한이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둘이 붙어갖고 전쟁에서 한쪽이 망해버리면 이긴 쪽이 기록을 남기니까 그걸로 끝이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면 둘이 싸워서 한쪽이 죽으면 뭐 어떻게 싸우는 방법이 반칙을 했든 하지 말라 그러는데 반칙까지 포함해서 그걸로 결정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그 분쟁은 그리고 그걸 하지 않으려면은 일반 시민들이 와서 다수결이라는 형태로라도 결정되면 그걸로 끝이야. 뭐 인간이 무슨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푸는 변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판사들이 판단하는 거 그것도 오류가 있어. 뭐 논리가 끝이 없으니까 아이 시끄럽다 고마 이라 해라 하면 끝이지. 어른 한마디로 끝내자 이런 개념입니다. 국제정치를 가만히 보게 되면 결국은 힘에 의해서 툭툭 정리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저기서 말을 저렇게 험하게 하는 것들 저게 결투라든지 전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명분론자들의 싸움입니다. 민주당도 사실은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좌파에 있어서 반대했는데 나중에는 반대하다 보니까 너무 따라가서 우파 논리로 비난하게 돼요. 지금 중국이 사실상 핵공유를 하게 되면서 핵무기를 한국에 갖다 놓는 거는 북한을 더 자극한다 그러는데 그래? 근데 북한이 핵 개발할 때 너는 왜 가만히 있었어? 그게 유인이었네. 계속 모순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상대를 뭐라 그럴까 이 장기 뜰 때 바둑 뜰 때 장이야 하면서 이렇게 외통수로 몰아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탁월한 수란 말이에요. 모순으로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거죠. 이번에 윤 대통령이 가서 쭉 해온 게 지금 중국과 북한을 외통수로 모르는 외교를 한 겁니다. 뭐 돈 몇 푼 더 벌고 뭐 이런 거 구체적인 거 말고 큰 틀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 얘기하고 민주당 대변인 이 얘기가 핵공유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충돌해 버렸죠. 이제 한국이 해야 될 건 뭔가 하면은 우리 서해에서 저 신의주 앞바다에서 내려오는 경도가 124도인데 그 선 서쪽으로 중국이 우리 해경 넘어오지 말라고 자기네 임의로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 안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그쪽으로 우리 해경이 넘어가서 그쪽에 작전을 막 해야 돼. 중국 영해는 12해리까지야. 그 바깥까지 가서 막 작전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 놈들이 배들이 그 넓은 바다를 삥 돌아서 우리 쪽으로 뭐 위협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넓은 바다를 중국 어선들이 다 차지해서 어업하고 있거든요. 밀어내야 됩니다. 왜 니들이 패권 국가야 임마. 12해리까지만 영해고 나머지는 여긴 중간 수역이고 법대로 해. 중간 수역을 자기네 바다로처럼 쓰고 있어요. 그럼 무력화시켜야지. 중국이 하는 것 중에 딱 봐서 아닌 거는 무력화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면은 말싸움은 끝이 없으니까 말싸움도 이렇게 모순이 되도록 니들이 우리 트집 잡다 보면 되면 스스로 모순이 되도록 몰아버리고 그리고 한 번쯤은 패야 됩니다. 저는 때에 따라 한 번씩 주먹 다짐하는 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꼭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래야만
두려워하고 겁을 냅니다. 중국 친구들은 좀 줘 맞아야 돼요. 특히 저렇게 설칠 때. 북한도 마찬가지고. 힘에 의해서 듀얼, 결투에 의해서 딱 결론이 나면은 깨갱합니다. 우리는 맨날 그 결투란 걸 안 하니까 무슨 갈등이 생기면 멱살 잡고 쳐봐라 이렇게 지겨운 싸움이 되는데, 서양 애들은 바로 1, 2, 3 뭐 발차기 들어가면서 남자끼리 싸우면 한 1, 2분 만에 한쪽에서 피투성이가 되죠. 맹수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 싸우고 딱 느낌 들면은 피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싸움이 없으니까 막 끝까지 머리끄댕이 듣고 싸워서 지겨워지는데 퍽퍽 치고 들어가야 되죠. 명분이 있고 자신이 있을 때. 아닌 건 우리도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아직 매를 맞지 않은 중국이 북한이 까부는데, 북한을 닮아가는 중국, 그 중국을 닮아가는 민주당. 이번에 유동규가 뭐 성매매도 같이 했잖아요. 누구랑? 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공박하고 했다는 법원 기록이 있는데, 뭐 다 터졌습니다. 이재명하고 같이 했다는 건지 정지상 했다고 하는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그런 보고도 했잖아요 얘기는 하는데, 그런 사람을 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이게 됩니까? 우리 제대로 된 야당이 가려면 이번에 박지원 참 왔다 갔다 참 문재인 비난했다, 문재인한테 붙었다, 이재명한테 붙었다, 어디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박지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자꾸 민주당이 받아주나요? 그래, 주사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당에서 민주당을 숙주로 삼습니까? 그런 자들을 내쳐야 민주당이 산다. 아니면은 자꾸 모순에 걸린다. 이 이야기를 야당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